4월 18일까지 버틴다. 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 있는가? 헌재가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선고를 지연시킴으로써. 근데 한덕수가 돌아와서 지금 또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두 사람 다 탄핵해야죠. 지금 한 사람의 재판관을 고의로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이미 그렇죠. 헌재 8대5. 재판관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헌적 상황에서 한 표로 갈리는 그런 선고 자체가 또 다른 위헌적 논란이 생겨가지고 헌재는 이 경우는 선고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그럼 변론을 제기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몇 주도 걸리겠죠. 근데 그 사이 두 명이 날아가요. 네. 그러면 두 명의 임기를 연장하자. 그러려면은 추가 임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 임명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자. 뭐 이런 식의 꼬리를 무는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예요. 허들이 많네요.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럼 복잡하게 계산할 시간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이제 4월 18일이니까. 여전히 저는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윤석열 탄핵입니다. 다음 주 탄핵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너무 명백한 사안이고 이걸 기각할 이유를 쓸 수 있는 법률가가 있겠느냐는 게 법률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압박하고 분위기 조성하고 할 수 있는 바를 민주진영과 시민들은 다 해야 하지만 네. 4월 18일까지 버틴다. 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 있는가? 그때까지 누군가 막무가내로 버틴다고 하면 네. 이걸 어떻게 하지?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며칠째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 윤석열의 복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혼이 되는 그 두 명의 자리는 대통령 몫이에요. 셀프 복귀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낮은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그런 가능성은 차단해야 된다. 완전히 빈틈없이. 근데 이런 상황까지 가면 헌법재판소가 필요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죠. 네. 독립기관으로 헌정 질서를 지키라고 그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인데 거꾸로 개헌 면허를 준다. 이거는 결국 윤석열 복귀는 개헌 면허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두 번째 구테타에 가담하는 거예요. 헌재가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선고를 지연시킴으로써. 이제는 낙관을 경계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긴장 속에서도 합리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광장의 시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동요를 부추기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속에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지. 당신들은 너무 경솔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이거 그럴 땐 지났어요. 안 통합니다. 광장의 목소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당 내부에서도 위기라는 진단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헌재가 왜 판단을 안 내리냐고 얘기하잖아요. 못 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딱 걸려 있다. 어제 SBS 보도 보니까 뭐 5대3 데드락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네. 그런 한 명이 상황에- 들어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헌재 그렇죠. 스스로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대3이라면 한 명이 안 들어온 상태로 판단을 스스로는 못하는 못하는 거예요. 거죠. 위헌적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모순인가? 그건 마은영 임명 거부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마은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한덕수가 돌아와서 지금 또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일주일째예요. 네. 이제.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일단 두 사람 다 탄핵해야죠. 이미 늦었으니 예. 탄핵을 못 쓰는 거 아닌가? 3주 전부터 그 얘기 해왔거든요. 이제는 비록 늦었어요. 제가 볼 때도 많이 늦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기능할지 아닐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에 어떤 조건의 세팅은 이루어져야 돼요. 막판에 탄핵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저는 본회의를 잡는 거라고 봐요. 다음 주 초에 본회의를 잡아놓고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하면 그 압박을 풀면 됩니다. 말씀은 월화 적어도 월화수 사이에는 본인이 잡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최대한 압박을 하다가 결행을 한다고 하면 화수로 잡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화요일 오전까지가 마지노선일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은 거예요. 지금 아니- 산불 탈 것이 분명한데 네. 마은혁 임명하는데 하루가 걸립니까? 이틀이 걸립니까? 1시간이 걸립니까?
1분이면 되죠. 1분 맘만 먹으면.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밥 안 먹습니까? 식사 다 하고 계세요. 잠도 주무세요. 지금은 뭐 역풍운운하기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냥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18일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존재하니까. 네. 그러면 두 사람의 대행을 탄핵하고 이주호 다음 순서 장관이 대행이 될 텐데 그 양반한테 언제까지 임명할 것이요 물어보고 시간을 주고 그러다 보면 다 지나가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이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고 마흔역 가지고 그때마다 국무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그냥 같이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 건 우리인데. 근데 일괄 탄핵과 지금 한덕수, 최상목 그 마흔영 임명 거부의 책임이 분명한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실익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 하나, 세 사람 하나, 하나. 5명 하나. 네. 그래서 저는 사유가 분명한 사람들부터 탄핵하는 것이 오히려 부합한다. 이 정국에 부합한다. 그것도 시간이 없어요, 별로. 공감대를 이루는 것도 힘들어요.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노선을 가지고 내부 대립을 하다가 갈등이 빚어져서 갈라져 버리면은 또 다른 이제 실익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실기하죠, 실기. 지금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론도 그렇게 광장의 여론도 일어났고 내부의 논의도 비교적 충분히 이루어져 왔고 또 위기 의식의 공유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이제는 뭐 시간이 없잖아요. 네.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가능성은 이미 이제는 보여요. 네. 당 내부에서. 거기까지는 뭐 거의. 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이 논의를 해서 일사불란한 행동을 이끌어낼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덕수를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 설득력, 압박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라도 본회의 일정을 잡아둬야 하고 당연히. 그 안에 설득이 돼서 마흔영을 임명하면 아무리 한덕수가 미워도 탄핵은 빼야죠. 그렇죠. 네. 근데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안 하면은 그러니까 탄핵 전 압박 최고조의 전술로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도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주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판단 접어두고 네. 헌법 가치와 정의의 입장에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 탄핵을 해버리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그것도 없어. 못하는 정치 세력이 광장에 나가서 우리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봉기합시다. 가능합니까 그게? 우리는 헌재 양심을 믿고 그냥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 정치 세력을 적어도 광장에 모여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시민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데드라인은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되고 그것은 화요일 오전을 넘을 수 없다.